지금부터 자극의 전달 파트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알코올과 니코틴은 시냅스 전달 억제 약물이다. 이 알코올과 니코틴은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억제제가 많지만 니코틴 같은 경우는 흥분제죠. 정확히 말하자면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이고 니코틴은 중추신경 흥분제이다. 중추신경을 억제한다는 것은 신경과 신경 사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는 것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흥분은 반대 현상이겠죠. 2번 카페인과 모르핀은 중독성과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저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약물의 오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4번 약물의 남용이라고 한다. 맞고 5번 이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정신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까지 초래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런의 A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지점 B와 D에서 활동 전이를 측정한 것이다. 자, 그리고 표는 지점 C의 얼음 냉각에 따른 지점 B와 D에서 활동 전이의 발생 여부를 알아본 결과이다. 지점 C를 얼음으로 냉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겠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A를 자극했을 때 B와 D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고 C를 얼음으로 냉각하고 A를 자극하니까 B에서는 자극이 일어나는데 이게 A에서 쭉 오다가 B까지는 정상적으로 오고 C에서 얼음 때문에 어떤 활동 전이가 D에서 발생하지 않았죠. D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는 그 다음 C에서 얼음을 제거하고 다시 A를 자극해 보니 얼음이 제거되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D까지 자극이 도달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가의 경우 A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이 스몰 a 여기 부분이죠. 이거의 크기가는 커진다. 강하고 약하고 이 자극은 이 a 스몰 a의 이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죠. 반대로 더 약한 자극을 준다고 해서 이 스몰 a가 더 낮아지지도 않죠. 강한 자극을 준다면 단지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약한 자극을 준다면 빈도가 감소하는 것이죠. 니은 나의 경우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극에 의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나의 경우 지금 D까지 자극이 오지 못했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D를 지나서 여기 부분까지 자극이 와서 이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귿 나와 다를 통해 이 실험에서 신경의 흥분은 B를 지나 뒤쪽으로 전도됨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를 통해 이 실험에서 신경의 흥분은 B를 지나 뒤쪽으로 전도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C를 지금 B와 D의 가운데 있는 C를 어떻게 얼음 냉각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변수를 줬더니 다르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B 쪽에서 D 쪽으로 전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세포막에서 이온의 분포와 이동 방법을 그래프는 막전이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BCD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에서 뉴런 외부는 마이너스로 내부는 플러스로 분급되어 있다.
아니죠. 지금 내부가 여기 있고 외부가 여기 있고 지금 외부가 플러스죠. 그리고 내부가 마이너스입니다. 2번 B에서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안에서보다 밖이 높다. 이 B에서의라는 말 상관없이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밖이 높죠. 그래서 밖이 높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3번 B에서 나트륨 이온이 능동 수송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B는 지금 탈분극 구간이네요.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죠. 확산은 ATP 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능동수송이라는 것은 ATP를 사용해서 물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수송이 아니라 확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4번 C에서 재분극에서 칼륨 이온이 확산되어 세포 내로 들어간다. 칼륨은 항상 안에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탈분극과 재분극에는 확산으로만 이온이 이동하는데 안에가 항상 많기 때문에 재분극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확산되어까지는 맞는데 세포 내로가 아니라 세포 외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5번 D에서는 신경의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멈춘다. 지금 D에서는 다시 분극 상태인데 분극 상태라고 해서 세포막 사이에서 이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로 인해서 이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에는 능동 수송을 사용하죠. 즉 ATP가 소모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네 지점 A, B, C, D에서 형성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1번 A 지점에서 축삭 돌기의 막은 분극되어 있다. 그쵸, 지금 막전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분극되어 있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2번 D 지점의 활동 전위 크기는 B 지점보다 더 크다. 똑같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똑같고 뭐 신경세포가 뭐 지금 일단은 같은 자극을 주고 이게 지금 여기가 아닌가 자극을 주고 이동한 거기 때문에 같게 되겠습니다. 3번 시냅스에서의 흥분 이동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아니죠. 시냅스가 여기죠. 이런데 항상 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겠죠. 4번 B에서 D 지점까지의 흥분의 이동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죠. 자, B에서 D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을 전도라고 하고 이 부분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죠. 전달은 화학적 반응이라고도 부르고 전도는 물리적 혹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도 속도는 흥분 전달 속도는 전도 혹은 전달 속도는 전도가 훨씬 더 빠르죠. 얘네들은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질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C 지점에서는 활동 전위가 형성되지 않아서 흥분 전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C 지점은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절연체 부분입니다.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C 지점에서는 활동 전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흥분 전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약 전도를 통해서 흥분 전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에 1번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골격근은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를 가지고 있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A와 B에서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그림은 B일 때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저하대칭이다. 이게 그림이 B일 때 그림이고, 구간 기역은 액틴, 이건 안 읽어도 되죠. 그냥 보이는 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A일 때 A대의 길이는 1.4이다. A대의 길이는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B일 때도 1.4겠죠. 자, 이런 골격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구성 단위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이 나오면 두 시점 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차이를 이 가운데다 써보면 플러스 0.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x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알파 변한다고 할 때 겹치는 부분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동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또 그냥 마이너스 따라서 이동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 여기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 부분을 h대라고 하죠. 그래서 h대는 x가 마이너스 알파 변화할 때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 변화합니다.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해서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기본적인 거를 알고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자, x의 길이가 2.4인데 a대가 1.4라는 것은 x에서 a대를 빼면 뭐가 남죠? 여기가 남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길이,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 부분. 그럼 기역을 또 써주면, 그럼 2.4에서 1.4 빼면 1이고 기역은 그거의 2분의 1 해야 되니까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A 시점과 B 시점 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x가 플러스 0.8 변화했으면 이 기역은 플러스 0.4 변화해서 B 시점에는 0.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자,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면은 니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구해봅시다. 니은. 자, 근데 지금 B 시점 때 기역이 0.9. 근데 지금 이거에 있네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이라는 액틴 필라멘트 수치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1.0에서 기역을 빼면은 니은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의 길이는 A 시점일 때 0.5이고 B 시점일 때는 0.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이다 맞고, B일 때 기역의 길이는 0.9이다 맞고,
B일 때 H대의 길이는 1.4이다. 또 H대를 구해보면 자 HD대는 그냥 X의 전체 길이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1.0을 두 번 빼주면 되겠죠. 그럼 0.4 그리고 1.2가 되겠습니다. 알아서 1.4가 아니라 1.2이다. 다음 3번이겠네요. 4번 근육 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 단계다. 그쵸? 이게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외우는 방법은 섬유 하니까 두 글자니까 세포, 원섬유 세 글자니까 단백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육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이다라는 것도 이제 외워야 되겠죠. 5번 기억 플러스 디귿분의 니은의 길이는 B일 때보다 A일 때가 크다. 자, 구해 보겠습니다. B일 때 기억 0. 더하기 디귿 CH 되니까 1.2분의 니은 0.1 A는 기억 0.5 더하기 0.4분의 니 0.5 보면 딱 봐도 얘가 크네요. 그래서 A일 때가 크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지 전이는 유런의 막 안쪽이 양전하, 바깥쪽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나타난다. 아니죠. 막 안쪽이 음전하죠. 그리고 바깥쪽이 양전하 되겠습니다. 2번 민마리집 신경은 랑비의 결절이 없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마리집 신경보다 빠르다. 아니죠.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도약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흥분의 전달 속도는 흥분의 전도 속도보다 빠르다. 아니죠.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전도 속도가 물리적 혹은 정기적 신호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전달을 화학적 반응, 신경 물질 전달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4번 흥분이 원심성 유런의 축삭 돌기 말단에 이르면 이곳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근육 원섬유가 수축한다. 자, 흥분이 축삭 돌기 말단에 이르면 아세틸콜린 되어서 수축한다. 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5번 유런에서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활동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증가한다 라고 아까도 말했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신경이고 가는 막전이의 변화를 나는 이온 통로의 이온 전도도 변화를 다는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막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온의 전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 전도도는 이온의 세포막 투과성을 나타낸 것으로 방향과 관계없이 세포막을 많이 투과할수록 값이 커진다. 활동 전위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림 4에서는 막전류가 세포 밖으로 이온이 나갈 때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밖으로 세포 안으로 이온이 들어올 때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가와 같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자, 가를 봅시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지금 탈분국과 재분국이죠.
탈분국과 재분국에서는 항상 확산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확산을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더 알아야 될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간 지엽적이지만,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 항상 ATP가 소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나의 기억은 칼륨 통로의 이온 전도도이다. 그렇죠? 지금 이 얘보다 기억이 더 늦게 발생하였고, 또 높게 지금 이 크기도 이 높이도 칼륨이 더 낮죠. 그래서 맞는 논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의 니은은 칼륨 이온 전류이다. 자, 칼륨은 항상 안이 더 많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확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위에가 칼륨이고 아래가 나트륨이겠네요. 그래서 니에는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 전류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다. 맞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이런 곳을 시냅스 소포라고 하죠. 니은 흥분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전달된다. 그쵸? 지금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수용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 자,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준으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나트륨 이동을 촉진한다. 그쵸? 왜냐면 붕붕이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붕붕이 상태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 세포막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죠? 가장 붕국일 때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탈분국 반응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2번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온다. 맞죠? 계속 말하기 입 아프지만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기 때문에 확산은 밖에서 안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온다.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가 K 통로보다 먼저 열린다. 그쵸? 4번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어 탈분국이 일어난다. 탈분국이 일어난다면 나트륨이 유입해서 세포막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아닙니다. 5번 칼륨 이온이 세포막 밖으로 확산되면서 재분국이 일어난다.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면서 재분국이 일어난다까지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간은 원심성 유연이다. 맞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원래는 신경세포체가 저 머리 부분에 있는데 지금 얘처럼 신경세포체가 좀 이 줄기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을 구심성 유연이라고 하죠. 혹은 뭐 감각 유연.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극이 진행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은 원심성 뉴런 또는 운동 뉴런 되겠습니다. 2번 이 그림에서 시냅스는 두 군데 있다. 그쵸? 여기랑 여기 있네요.
흥분은 가나다 방향이 아니라 다나가 방향으로 전달되겠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민말이 집 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세 지점 Q1, Q2, Q3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자극을 준 지점을 또 봐야 되고 동시에 줬는지 혹은 뭐 자극을 준 지점이 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동시에 자극을 줬고 P 지점이라는 동일한 위치의 자극을 줬네요. 자, 1, 2, 3는 각각 Q1, Q2, Q3에서 측정한 막중리 중 하나이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흥분의 전후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숫자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숫자 중에서도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끝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면서 과분극이라는 지표를 알려주는 숫자죠. 분극, 탈분극, 재분극, 가로치고 가분극 한 다음에 다시 분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마이너스 80이 없기 때문에 혹은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74 이 어중간한 부분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70 마이너스 76 이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투 부분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 Q1이죠.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이니까 가장 멀리 있는 Q3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지금 이런 그래프는 어떤 지점에 자극이 도달했을 때 시작되는 그래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극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면 지금 양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중요시하니까 여기는 버리고 이렇게 쭉 갈 텐데 그러면 가장 먼저 자극이 도달하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이 그래프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도달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을 때 Q1에서 뭐 한 이때쯤 왔다고 쳤을 때 이 자극이 다시 Q2에 도착해서 Q2에서는 다시 이 그래프가 이 정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까운 지점들이 먼저 이런 과분극 혹은 재분극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 그래프가 멀리 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80은 그래프가 멀리 나가 있다는 것의 지표 중 하나겠죠. 과분극인 상태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Q1이 2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과분극이다 이렇게 써줘도 좋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라고 했을 때 자, 다음 A 신경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45와 플러스 5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숫자만을 보고 뭐가 뭐 Q2고 뭐가 Q3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 5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45가 여기쯤 있죠. 뭐 예를 들면 플러스 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5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5가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자극에서 더 가까운 Q2겠고 반대로 플러스 5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45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45가 더 멀리 갔으니까 마이너스 45가 뭐 Q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와 B의 관계를 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A가 더 빠르다고 했죠, 자극이. 그러면 이 동일한 지점에서
A의 것이 A의 숫자가 혹은 A의 그래프가 더 멀리 나가야 되겠죠. 얘가 이 정도 왔을 때 얘는 이거밖에 못 가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멀리 나가야 되고 B가 플러스 35라고 하면은 A가 더 멀리 나가야 돼서 마이너스 45가 여기랑 여기 있는데 여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5는 무조건 제분극이다 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35는 뭐 애매하죠. 얘네 둘을 보면 플러스 5가 또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더 멀리 나가려면 플러스 5가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5가 여기 있고 원의 마이너스 45가 여기 있었으니까 뭐가 더 멀리 갔죠? 원께 더 멀리 갔습니다. 따라서 원이 Q2다. 그리고 3가 Q3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풀이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흥분의 정도 속도가 뭐에서 뭐가 더 빠르다라는 이런 보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대다수가 A 신경과 B 신경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전이 문제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A의 속도는 뭐 A나 혹은 B의 신경이 각각 뭐 2cm per millisecond, 뭐 3cm per millisecond 둘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의 속도가 자극 속도가 전도 속도가 뭔지 각각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빠른지라는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처럼 전도 속도가 뭐에서 뭐가 더 빠르다라고 줬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사용한 A와 같은 구간에서 A와 B의 신경 이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2는 Q1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맞고 니은 T1일 때 A의 Q2 T1은 그냥 여기 우리의 조건이죠. 시간 T1일 때 A의 Q2 여기죠. 마이너스 45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이 바로 보기에 나오고 있죠. 재분극이 맞고 T1일 때 B의 Q1에서 B의 Q1이 여기네요.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지금 이 말은 볼 필요도 없이 틀렸죠. 나트륨은 바깥에가 항상 더 많기 때문에 안으로 확산되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뭐 탈봉기라고 해도.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이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완된 상태라고 하면은 잘 모를까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양옆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이동한 상태를 이완된 상태고 이렇게 똑같네. 이렇게 좀 가운데로 모인 상태가 수축된 상태라고 하죠. 나의 A, B, C는 X의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A 방향으로 자른 이렇게 자른 거죠.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다. 자, 뭐 그림을 많이 봤으면 알 듯이 위에 있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굵죠. 그래서 더 굵은 것이 마이오신이기 때문에 니은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기억이 액틴 필라멘트라고 적고 C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둘 다 보이는 지점이네요. 그러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C. 그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이는 B는 이 정도. A는 여기가 되겠네요. 기억은 액틴이다. 맞고 니은의 길이는 근수축이 일어나도 일정하다.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구순적이 일어나도 일정하죠. 디귿 X의 길이가 짧아질 때 ATP가 소모된다. 수축될 때 ATP가 소모되고 이완될 때는 ATP가 소모되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이완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